그러면 이제 예식 장소에 따른 웨딩드레스 추천법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식 장소 일반 웨딩홀에 어울리는 웨딩드레스 보도록 할게요. 이제 일반 웨딩홀 같은 경우에는 결혼식이 11시부터 거의 오후 5시까지 풀타임으로 이제 결혼식이, 어떤 곳은 정말 예식이 많은 곳은 30분 단위로 있기도 해요. 그러면은 빨리 옷을 갈아입고 또 이제 다음 신부에게 넘겨줘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웨딩홀에서 드레스를 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12시에 결혼하는 신부가 있고 1시에 결혼하는 신부가 이제 친구의 결혼식을 이제 갔는데, 같은 결혼식 장소에서 한 친구는 12시하고 한 친구는 1시에 해서 너무 잘 됐다 하고서 가서 보니까 근데 드레스가 12시에 입었던 드레스를 벗어서 또 1시 신부에게 또 똑같은 걸 입히더래요. 그래서 같은 드레스를 결혼하는 이제 친구 2명을 봤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정도로 이제 웨딩홀에서 패키지로 이제 드레스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인기 있는 드레스가 몰려 있기 때문에 같은 드레스를 입고 계속 뭐 11시부터 어떨 때는 5시까지 계속 그 드레스를 입고 번갈아 입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안 입기 위해서 대부분 전문 웨딩샵에 와서 드레스를 골라 입는 신부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일반 웨딩홀은 좀 전에 헤어 메이크업 설명을 할 때 굉장히 조명이 화려한 곳이 일반 웨딩홀이라고 했어요. 일반 웨딩홀은 이제 조명이 굉장히 화려하기 때문에 드레스도 같이 화려하게 입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제 워낙 그 시선이 분산되다 보니까 신부가 너무 이렇게 내추럴하거나 너무 심플한 드레스를 입게 되면 신부가 잘 눈에 안 띄거든요. 실제로 이 경우는 이제 제가 이제 다른 사람 결혼식에 이제 하객으로 갔을 때 또 느꼈던 부분이기도 해요. 갔는데 정말 신부가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이제 신부가 정말로 드레스가 눈에 튀지 않는 거를 입다 보니까, 그리고 신부가 이제 체구도 작고 이제 아담하다 보니까 더더구나 눈에 안 띄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더더구나 이제 웨딩홀에서 결혼하는 신부들은 드레스를 좀 화려한 걸 입혀서 추천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사진 예시에 보면은 아플리케 수 같은 플라워 수가 들어가 있거나, 그리고 굉장히 이제 디테일이 뒤에 이제 그 트레인이 자연스러운 러플 장식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죠. 이런 드레스를 입고 웨딩홀에 서 있으면은 신부가 눈에 안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조명도 화려하기 때문에 좀 반짝반짝 거리는 비즈가 들어가 있으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웨딩홀에서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는 좀 화려한 느낌이 좋다고 볼 수가 있고요. 단상이 이제 낮은 웨딩홀 같은 경우에는 또 슬림한 드레스는 피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슬림한 드레스 같은 경우는 단상이 높아야 예쁜데, 단상이 낮은 장소에서는 풍성한 벨라인이나 A라인 드레스가 더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반 웨딩홀 실제 결혼하는 장면을 제가 이제 강의 자료에 담아봤어요.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이제 밝다는 느낌이 들죠. 조명이 굉장히 환하고, 그래서 신랑 신부에게만 딱 집중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시선이 이제 많이 분산될 수 있는 그런 공간에서 결혼식을 하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진상에서는 많이 이게 또렷하게 비즈가 화려한 게 잘 나타나지 않지만 사실상 굉장히 비즈가 화려한 드레스예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아마 굉장히 드레스가
이제 화려하구나 라고 느낄 수가 있는 디자인이고요. 이제 왼쪽에 있는 드레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턱 드레스 스타일로 조금은 심플하게 입은 드레스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신부가 정말로 나는 화려한 드레스가 어울리지도 않고 별로 내 취향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면 심플한 드레스를 이제 선택을 하더라도 약간 광택감이 많이 도는 그런 미카도 실크 소재가 좋아요. 미카도 소재 자체가 굉장히 이제 광택감이 좋기 때문에 조명을 받아도 그 또한 그 원단에서 흐르는 그 광택의 효과 때문에 반짝반짝 빛나는 느낌이 있죠. 신부들이 이렇게 결혼식날 반짝반짝 빛나는 소재와 그런 이제 디테일을 쓰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웨딩드레스 기원과 의미에서 설명을 해드렸을 때 얘기를 했는데 혹시 기억들 나나요? 왜 그랬다라고 했나요? 그렇죠. 약간 위험으로부터 신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부러 좀 화려하고 눈이 부시게끔 그렇게 광탄나는 소재를 쓰거나 화려한 비즈 장식을 했다고 그렇게 기원과 의미에서 소개를 해드렸죠. 그러면 이제 호텔 예식에 어울리는 드레스들을 볼게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이렇게 주변의 지인들이나 친척분들이 호텔에서 예식하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호텔 예식은 이제 그 일반 웨딩홀과는 다르게 굉장히 이제 그 약간 어두운 브라운 톤의 그 고급스러운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조명이 어두워요. 어둡지만 신랑 신부가 있는 곳은 굉장히 환하거든요. 그래서 하객들이 정말 신랑 신부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에요. 대신에 이제 그 약간 연회장과 같이 어우러져서, 그러니까 웨딩홀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호텔 예식을 좀 따라하는 웨딩홀도 많아졌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는 음식을 같이 먹을 수 있게끔 테이블 앞에 앉아 있진 않아요. 하객들이 그냥 하객석에 앉아 있거든요. 근데 호텔 예식 같은 경우에는 앞에 테이블이 놓여져 있고 그리고 신랑 신부 있는 쪽으로 몸을 돌려서 봐야 되는 그런 좀 불편함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꽃길부터 해서 생화로 굉장히 이제 몇 천만 원짜리 꽃게 장식에 이제 돈을 들여서 신랑 신부의 버진 로드를 굉장히 화려하게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신부의 드레스 또한 같이 화려하지 않으면은 그 웅장한 장소에 약간 신부가 뭔가 이게 그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약간 위축되어 보일 수가 있어요. 실제로 제가 이제 어떤 분이 하셨던 얘기 중에 자신의 이제 새언니가 호텔에서 결혼을 할 때 너무 깨끗한 하얗고 아무 비즈 장식도 없고 레이스 소재도 아예 없는 비즈 한 톨도 없는 정말 깨끗한 옷을 입었더니 마치 소복 입고 나타난 줄 알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은 호텔에서 예식을 하기 때문에 그 언니처럼 그렇게 결혼식장에서 이렇게 약간 초라해 보이고 위축되어 보이고 싶지가 않아서 좀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싶다라고 얘기한 그런 신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실루엣은 호텔 예식에서는 벨라인이나 A라인보다는 이렇게 조금 머메이드 라인이 훨씬 더 잘 어울려요. 근데 앞서 얘기했듯이 신부가 자꾸 아담하다면 아무리 호텔 예식에서 결혼을 하더라도 머메이드를 선뜻 추천하기는 어렵겠죠. 그렇다고 하면 벨라인 중에서도 너무 귀여운 느낌을 강조한 그런 스타일보다는 벨라인에서도 굉장히 좀 고급스럽고 단아해 보이는 느낌을 살려주는 그런 드레스를 선택하는 게 좋아요.
가깝게 보면은 골드와 은색이 너무 화려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드레스조차도 호텔 예식에서 보면은 그 골드가 별로 골드로 보이지가 않아요. 실버톤 드레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특별히 호텔 예식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런 골드톤 드레스도 굉장히 보기에 좋아요. 어,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식으로 이제 호텔 예식은 결혼식이 이루어지는지 제가 그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른쪽 사진 보시면 이게 이제 호텔 예식 분위기의 이제 결혼식이라고 보면 되세요. 보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조명이 조금 어둡고 웅장하고 약간 앤틱한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센 할로겐이 신부 머리 위에 있죠. 이런 식으로 조명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지금 이 신부 같은 경우에도 골드톤의 베일이 레이스 트리밍이 되어 있고 약간 베이지 톤에 가까운 그런 비즈 장식이 되어 있는데도 그런 것들이 별로 그렇게 눈에 이제 그 화려한 조명 때문에 그렇게 강해 보이지가 않는다는 느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에 있는 사진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실제로 이제 중국 신랑님이 중국인이고 신부는 한국인이에요. 이제 국제 결혼을 하는 커플이었는데 신랑님이 굉장히 이제 중국에서도 거의 갑부급의 부유한 그래서 그 중국에서는 굉장히 그 1급 호텔, 일성 호텔이라고 불리는 그런 이제 1급 호텔에서 결혼식을 했었다고 해요. 이제 신부가 이제 저한테 이제 결혼식을 끝나고 보내준 사진인데 사실 이제 중국과 우리나라의 호텔 예식 분위기는 조금 이제 분위기는 다르죠.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호텔 예식은 이제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라면 왼쪽에 있는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중국스러운 느낌의 호텔 결혼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천장에도 굉장히 화려한 이제 조명들이 띄워져 있고 그리고 그 데코 장식도 굉장히 화려하게 이제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생화로만 되어 있고 초가 이제 버진 로드에 양쪽에 버진 로드에 이렇게 되어 있는 조금은 심플한 느낌의 이제 호텔 결혼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텔 결혼식은 이제 막상 가서 보면은 굉장히 좀 화려한 느낌이 있어요. 일반 웨딩홀보다는 그래도. 그러면 이제 야외 예식에서 어울리는 드레스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야외 예식에서는 헤어 메이크업 역시도 조금 내추럴한 분위기를 살려서 이제 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야외 예식을 선택하는 신랑 신부님들은 굉장히 개성 있고 특이한 결혼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어울리는 이제 드레스를 추천해 주는 게 좋은데 자연 채광을 받기 때문에 너무 이제 비즈가 많이 들어간 비즈 때문에 무거워 보이는 그런 드레스보다는 그리고 너무 과하게 풍성한 드레스보다는 약간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A라인이나 세미 머메이드 정도가 좋아요. 너무 몸에 붙는 머메이드도 살짝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호텔 예식에서는 오히려 딱 붙는 머메이드가 예쁜데 야외 결혼식장 같은 곳에서는 너무 몸에 달라붙는 머메이드보다는 약간 그 루즈한 핏을 살려주는 세미 머메이드나 세미 A라인 정도가 보기에 가장 좋아요. 그리고 이제 비즈감보다는 원단의 그런 소재감의 특징을 잘 살린 소재들이 좋아요. 그러니까 자연 채광을 받았을 때 특히 레이스 소재가 정말 예쁘게 보일 수가 있고 사진 역시도 잘 나오거든요. 레이스 소재들이 실내에서 찍으면은 그 레이스의 어떤 촉감적인 느낌이나 그런 문양의 모티브들이 다 날아가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야외에서는 그런 자연 채광 아래서는 그런 레이스의 입체감들이 굉장히 잘 살아나고
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오른쪽에 있는 드레스도 라셀레이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제 소재 시간에 배웠죠? 라셀레이스로만 되어 있지 비즈가 전혀 없는 그런 소재예요. 그러면 실제로 이제 야외에서 결혼식을 치르는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떤가요, 여러분? 야외에서는 뭔가 이제 인위적인 조명 같은 것들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신부가 좀 자연스럽고 내추럴한 게 훨씬 더 예쁘다는 게 이 결혼식 장면을 보니까 확 와닿게 되죠. 굉장히 낭만적이고 로맨틱한 느낌을 살릴 수 있는 게 바로 이 야외 결혼식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장소 소개해 줄 때 얘기를 했었죠. 그날 날씨에 따라서 복불복인 거예요. 어, 날씨가 좋으면 멋진 결혼식이 되지만 비가 와버리면 어쩔 수 없이 실내에서 결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상했던 그런 로맨틱 결혼식이 안 될 수도 있어서, 그래서 약간의 이혼 부담률을 깔고서 이제 그 장소를 잡아야 된다는 점. 그래서 정말 일기예보를 신경 써서 보면서 결혼식 날짜를 잡아야 된다는 거. 예식 장소를 잡을 때 그런 부분들에 신경 써야 되는 것들 때문에 어, 이제 많이들 꿈꾸는 결혼식이긴 하지만 또 그렇게 쉽게 선뜻 결정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약간 이벤트적인 그런 이제 느낌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하객들도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되면 실내에서는 신랑 신부가 결혼식을 하고 있는데 약간 이제 떠들게 되면 굉장히 그 소음이 크니까 되게 엄숙한 분위기로 결혼식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야외에서는 그런 분위기가 조금은 자유스러워서 젊은 층에서는 이제 많이 선호하죠. 이제 오른쪽에 있는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 커플들 같은 경우는 둘 다 음악을 전공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신랑님은 바이올린을 이제 전공을 하고, 이제 신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같이 악기를 이제 전공을 했는데,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이벤트로 연주하는 모습을 하객들에게 이제 선보이는 결혼식도 했었어요. 그리고 주변에 이제 음악하는 지인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이렇게 축가 부르는 것도 훨씬 이제 다른 결혼식장보다는 약간 음악회를 보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었다고 해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굉장히 심플하지만 세미 머메이드 라인으로 자연스러운 라인을 입은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레이스의 이런 소재감이 자연채광 아라에서는 굉장히 잘 살아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사진을 통해서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다음은 이제 교회나 성당에서 어울리는 드레스. 이제 사진에서도 딱 볼 수가 있지만 정말 베일 역시도 원베일 스타일로 해서 마치 미사포를 쓴 것처럼 롱베일이 이렇게 머리에 씌워져 있죠. 그리고 같은 이제 골드톤의 세트 트리밍이 되어 있는 드레스를 약간 툴 벨라인으로 입고, 또 한쪽에는 미카도 실크로 되어 있는, 그러면서 이제 약간 그 레이스 소재가 긴팔로 처리되어 있는 드레스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나 성당에서는 헤어 메이크업도 약간 엄숙하고 우아한 분위기에 어울리게 들어간다면은 드레스 역시도 약간의 색감이 아이보리 톤이 보기에 좋아요. 그리고 약간 골드 톤이 들어가 있는 그런 레이스 소재도 오히려 이제 그 십자가나 이런 성당에 있는 그런 전체적인 배경이랑도 이 골드톤이 정말 잘 어우러져요. 실버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조명이 없고 어두운 것을 잘 살려서 입으려면 비즈가 많이 들어간 것보다는 이렇게 레이스 자체에서 펄감이 있거나 색감이 좀 들어가는 그런 드레스가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교회나 성당 예식의 분위기는 어떤가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객들 앞에 신랑 신부가 앞에 의자 두 개에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를 굉장히 반복적으로 하면서 가장 결혼식 시간이 긴 게 성당 예식이에요. 거의 1시간 가까이를 신부님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고 또 엄숙하게 앉았다 일어났다 같이 하객들과 신랑 신부가 함께 그렇게 이제 일어나기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좀 장소적인 그런 성스러움 때문에 성당 예식도 많이들 이제 선호하는 편이기도 해요. 그리고 사실 근데 성당 결혼식은 누구나 이제 종교를 믿지 않으면 할 수는 없고요. 세례를 받은 이제 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이제 약간 선택권이 주어지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성당 예식에서는 의자에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거에 대한 그런 불편함 때문에 머메이드 드레스도 잘 어울리지만 되도록이면 벨라인이 더 이제 무난하게 식을 치를 수 있는 라인이기도 해요. 그리고 보는 것처럼 이제 앞서 봤던 웨딩홀이나 호텔만큼의 그런 조명이 화려한 편은 아니기 때문에 드레스를 좀 풍성한 느낌으로 살려서 신부에게 이제 약간 그 시선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공기관에 어울리는 드레스를 보도록 할게요. 공공기관은 이제 오히려 교회나 성당보다 더 분위기가 안 좋은 곳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드레스에 너무 이제 비즈가 과한 것도 그렇게 어울리지가 않아서,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이제 비즈 입은 걸 입으면 안 된다, 이건 아니에요. 이제 어느 정도는 신부가 조금 비즈 입는 걸 원하고 장소에 상관없이 나는 꼭 이 드레스를 입고 싶을 수도 있고, 또 가장 베스트인 드레스를 골랐을 때 약간의 이제 비즈가 들어가 있는 게 이 신부를 더 예쁘게 할 수도 있어요. 가장 우선적인 거는 신부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드레스를 이렇게 추천해 주는 게 좋지만, 두 번째 고려해야 되는 게 이제 장소인 거죠. 이왕이면 머메드도 어울리고 벨라인도 어울린다면 호텔 예식을 하는 사람한테는 머메드 라인을 추천을 해준 거고, 성당이나 교회에서 예식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벨라인을 추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찬가지로 그런 거를 이제 같이 이제 비교 기준에서 두었을 때 장소 역시도 가장 중요한 가치 기준이 된다는 것 뿐이지, 장소가 더 우선은 아니에요. 먼저는 신부의 이미지와 체형에 어울린 드레스를 고르는 게 먼저이고요. 이제 공공기관에서 실패하지 않으려면 뭐 이런 느낌의 드레스가 가장 이제 베스트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가령 이제 입체감이 있는 이런 아플리케 수가 들어가 있는 그런 디테일을 살린 드레스도 공공기관에 잘 어울리고요. 아니면은 아예 깨끗하게 입는 것도 공공장소에서 괜찮아요.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공공기관에서 결혼하는 장면은 어떤 분위기일까, 실제로 이제 결혼했던 신랑 신부의 사진을 같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런 느낌인데, 이제 오른쪽 사진 같은 경우는 국회의사당에서 결혼한 신부거든요. 굉장히 심플한 탑드레스에 미카도 실크를 입었는데, 이렇게 좀 조명이 약간 약한 장소에서 결혼을 함에도 불구하고 소재 자체에서 나오는 그런 광택이 있는 소재감 때문에 그 실크의 고유의 그런 고급스러운 느낌이 장소가 후질수록 오히려 더 빛을 발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신부 역시도 굉장히 드레스 때문에 예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제 왼쪽에 있는 사진 역시도 심플한 A라인의 이제 미카도 실크이지만 위에 상의는 이제 레이스로 되어져 있는 넥클리스, 라운드 넥클리스와 슬리브리스에 볼레로가 얹어져 있는 그런 드레스예요. 이렇게 이제 조명감이 약한 곳일수록 이제 너무 과하지 않게
약간 심플한 듯 하면서 고급스럽고 단아함과 우아함을 살려주는 드레스가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스몰 웨딩에 어울리는 드레스들을 볼게요. 마찬가지로 스몰 웨딩에서는 너무 전형적인 업 스타일은 좀 별로였듯이 드레스 역시도 너무 전형적인 드레스적인 느낌보다는 약간 일상복 같은데 드레스인 스타일이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카페나 레스토랑에서는 이제 어찌 됐든 간에 카페나 레스토랑 역시도 일반 웨딩홀이나 호텔만큼 조명이 좋지는 않기 때문에 너무 과한 장식이나 비즈가 너무 많이 들어간 드레스보다는 이렇게 깨끗한 약간 그 원피스적인 느낌을 살려주는 그런 드레스가 보기에 좋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포인트를 살린다면 오히려 액세서리 정도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는 뭐 벨보다는 블로셔 같은 이제 베일을 약간 코사지 장식과 함께 연출을 하면 훨씬 더 이제 조금 더 개성 있는 이벤트적인 그런 결혼식의 느낌을 살릴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실제로 스몰 웨딩 결혼식을 한번 볼게요. 이제 이 왼쪽에 있는 결혼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야외지만은 이게 하우스 웨딩이에요. 집 앞에서 결혼식을 한 거죠. 이제 실제로 외국에서는 이렇게 자기 집에서 결혼식을 해서 그게 하우스 웨딩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하우스 웨딩을 할 수 있는 전용 웨딩홀들이 있어요. 정말 이제 분위기도 아담하고 그리고 이렇게 야외에서도 결혼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정원 같은 데가 잘 꾸며져 있는 곳들도 있거든요. 그런 곳에서 이제 이렇게 작은 규모로 결혼식을 하니까 너무 드레스가 끌리거나 치렁치렁한 드레스보다는 이렇게 미니 드레스 정도의 드레스가 좋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하객이 50명 정도 되는 곳에서 정말 심플하게 원피스 스타일 같은 드레스를 선택해서 입었던 신부예요. 헤어스타일도 베일은 굉장히 간단하게 숏베일을 쓰고 그리고 헤어밴드로 자연스럽게 이제 머리를 다운머리를 해서 이렇게 결혼식을 한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제 스몰 웨딩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약간 일상복 같은데 드레스인 그런 느낌들이 잘 어울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5주차 강의가 모두 끝났고요. 여러분들 이번에도 강의 듣느라 너무 고생 많았고요. 이렇게 이제 결혼식 때 드레스와 실제로 결혼식을 하는 장면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이제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여러분들도 드시지 않으세요? 네. 그러면 이제 이거에 따른 이제 과제는 제가 따로 과제의 게시판에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주에 강의 준비해서 또 그때 또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